사랑엔 타인이 필요하다. 두 사람만으로 이루어진 사랑은 토양없이 자라는 식물과 같다. 안녕하세요, 재현입니다. 누구나 사랑을 하지만 사랑은 항상 어렵고 또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무수히 많이 넘치지만 뾰족한 답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색다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말은 르네 지라르라는 프랑스의 교수이자 평론가가 한 말인데요. 이것은 보통 나는 주체적으로 무엇을 욕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욕망은 타인이 욕망했기에 덩달아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TV 광고에서 거금을 주고 스타를 섭외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가게의 별점이나 댓글이 구매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욕망은 주체적으로 발생되는 게 아니라 욕망을 촉발시키는 타인, 즉 매개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르네 지라르는 이걸 욕망 이론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욕망의 주체, 욕망의 대상,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매개자로 구성된 삼각형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라르는 이걸 욕망의 삼각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평론가인 지라르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르, 스탈당의 적과 흙,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초프가의 형제들 등 명작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욕망이 전개되는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이 이 욕망의 삼각형 구조 속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죠.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원리를 사랑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위에서 말씀드린 사랑에 타인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라르 욕망 이론으로 사랑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나는 주체가 되고 상대는 욕망의 대상이 됩니다. 썸을 타던 두 사람이 시간이 지나 서로 사귀기로 했어요. 그럼 상대는 욕망의 대상이 되면서 매개자가 됩니다. 어쩜 이제 매개자에 더 가까운 존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지라르는 주체와 매개자 사이의 거리가 두 사람 사이에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주체와 매개자의 거리가 멀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그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면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거리가 먼 경우 예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의 영향을 받아 예술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고흐는 예술이라는 욕망의 매개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술가는 고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심지어 만날 수도 없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문제가 생길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거리가 가까운 경우는 얘기가 다릅니다. 어떤 A라는 학생이 최고의 성적을 욕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반에 자기보다 뛰어난 B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A는 B 때문에 번번이 1등을 하지 못해요. 이 경우 반 친구 B는 A의 매개자가 되겠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나이도 같고 매일 만나고 같은 공원을 공유합니다. 주체와 매개자 사이의 거리가 아주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둘은 서로 경쟁 관계가 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등의 갈등을 빚게 된다는 것이죠. 연인 사이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주체와 대상이 가까운 경우겠죠. 심지어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은 하나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이럴 경우 누가 더 희생했는가, 누가 더 인정받고 있는가, 누가 더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계속 비교하고 갈등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라르의 이론에 따르면 사랑에서 일심동체가 된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경쟁과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욕망의 대상, 그리고 둘째는 사랑의 환경입니다. 먼저 욕망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요. 우리 현대인들은 보통 자기 정체성, 경제력, 사회적 지위 같은 것들을 욕망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사랑과 결혼이라는 행위로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래부터 이렇지는 않았어요. 위에서 언급한 것들은 근대화를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대화는 개인에게 공동체, 전통, 종교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줬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일궈야 한다는 큰 짐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연애와 결혼을 통해서 위에서 언급한 것들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생긴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하는 사랑은 무겁고 위태롭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는 돈이나 지위같이 차가운 것들만을 욕망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가치들도 함께 공유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학, 예술, 요리, 봉사, 운동, 음악 등이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두 사람 사이의 욕망의 대상이 된다면 두 사람의 관계가 훨씬 유연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욕망들이 교집합으로 놓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사랑의 환경입니다. 보통 현대인들은 사랑을 당사자들끼리 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체와 매개자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라르의 욕망 이론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사랑의 닫힌 구조를 깰 필요가 있죠. 두 사람이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사랑을 위한 넓은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생태계는 친구, 가족, 동료들로 이루어진 다양한 관계를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많은 타인들이 존재해야 한다는 거죠. 이 생태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의 거리를 벌어지게 만들고 갈등의 방향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둘이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인정욕, 경쟁, 보상 심리가 작동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문제가 있었던 사이라도 함께 지인을 만나고 돌아오면 기분이 전환되는 경험은 누구나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태계는 어쩌다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랑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는 분리를 추구하는 형태로 발전되었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너와 나만 남게 됐지만 두 사람으로만 이루어진 사랑은 흙이 없이 자라는 식물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따뜻한 가치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타인들이 많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르네 지라르는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욕망하는 상태를 욕망한다. 지라르의 이론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해설해 주는 것 같아요. 서로 사귀기는 했지만 맛집을 가서 밥 먹고 영화 보는 것 말고는 별달리 하는 것이 없거나 그래서 만나는 시간이 조금 숙제처럼 느껴진다거나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